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도 후원 도면 리뷰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후원 도면 리뷰 당쿠가처럼 이번 도면도 사실은 후원이 진행되었던 그런 도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후원 도면을 계속 소개시켜 드리긴 하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예, 가오가이가입니다. 용자왕 가오가이가, 이거 뭐 엄청나게 유명하죠. 예, 가오가이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하고 최후의 용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야말로 멋스러운 메카닉 하면 용자가 대표적이잖아요. 용자 시리즈가 그 중에 정점을 찍는 거는 글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많겠지만 최후의 방점을 찍는 그런 용자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오가이가는 사실 세대가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것까지 하면 4대지만 뭐 저는 VOD까지 해서 세대를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가슴에 사자가 있는 건 세대잖아요. 자, 아무튼 세대가 있는데 일단 가오가이가, 가오파이가, 그다음 제네시 가오가이가 이 세대가 있는데, 가오가이가는 항상 덩치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덩치가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제네식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설정을 재룡님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재룡님이 확인하시는 걸 보니까 되려 50cm가 실제 크기에서 50cm가 제네식이 더 작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이 가오가이가를 전개를 할 때 가오가이가는 거대함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70cm를 기본으로 하자,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포즈에 손가락이 약간 독특하죠? 손가락이 움직이는 도면으로 만들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해졌는데, 이 가오가이가 이후에 제네식 가오가이가도 하고 싶었는데 걔는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파이가 여기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있어서 사실은 더 이상 진행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더 커야 되면 언제 어떻게 전개하냐, 머리 아프다. 저기 뒤에 이거 머리카락도 머리 아픈데 크기도 골치 아프다. 그래서 가오가이가를 하고 이 다음 시리즈를 많이 좀 진행을 안 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50cm가 작다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에서야 좀 드는데, 어쨌든 잡설이 길었네요. 가오가이가는 발가락 손톱님이 지금 이렇게 완성을 해서 장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도 이렇게 먼저 테스트 장례가 나온 후에 후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장례가 반드시 필요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도면의 어떤 수정을 잘 했던 그런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 도면은 많은 분들이 도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도전하시는 분을 봤는데 끝까지 완성한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유일하고, 이 작품은 지금 보시려면 강원도 화천에 있는 오브로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듬직하게 서 있긴 해요. 자, 굉장히 멋있죠? 멋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애석하게도 디테일은 굉장히 높지만 분리합체는 안 됩니다. 예. 종이 모양에서 분리합체 되는 건 볼트론이 최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분리합체는 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이 움직일 정도로의 거대한 도면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례에서는 시트지를 사용해서 좀 노란색이 투톤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은 원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스텔스 가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장수가 200장이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디테일도 높은 부분이 있지만 커지다 보니까 파츠가 덩어리가 많이 져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PDF를 안 보여드릴 거예요. PDF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데칼이 없습니다. 데칼이 전혀 없기 때문에 PDO만 보셔도 지금 만드는 장례와 동일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O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디오를 준비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게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하고 사자 가이가죠. 가이가의 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땐 좀 평범해 보이죠. 예, 여기에서는 사실 평범해요. 별게 없습니다. 가오가이가의 특징적인 머리 조형이 잘 되어 있죠. 예, 지난번에 제가 크림빵님의 가오가이가를 설명을 할 때 이 옆에 덕트 부분이 가오파이가 거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오가이거의 특징적인 일자로 되어 있는 덕트를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분할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패널 라인 형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디테일을 위해서 선을 그을 필요가 없는 도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핑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선이 보인다 그러면 다 분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프린터를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도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마의 G스톤의 디테일은 제가 조금 그려서 넣기는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필요하긴 하겠네요, 출력이.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가동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완성작 장르에서도 약간의 가동이 보이죠. 무릎 가동과 팔꿈치 가동, 어깨 가동이 분명히 있는 도면이긴 해요. 그런데 엄두가 안 나는 도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덩치가 굉장히 커서 사실 이걸 완성을 한 다음에도 어떤 포징을 따로 잡고 이렇게를 못해요. 이렇게 한번 하면 그냥 팔이 그대로 쳐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될 수 있으면 고정 형식으로 많이 했다,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와, 70cm 어디다 세워둘까요? 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크기죠. 근데 얘는 가로폭도 엄청나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커트부터 보시다시피 여기도 뭔가 좀 선이 보이죠? 이것도 다 분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할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개를 했을 때 기억이 이 녀석이 스텔스 가우 쪽으로 가면 정말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뭐 한 면 이게 A4지에 그냥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의 모형, 대부분의 조각들이 굉장히 분할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하면서 해놓기 때문에 큰 덩치를 배치를 어떻게 할지 하는 고민은 좀 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또 멋들어지는 팔과 다리인데요. 이게 파트 2죠. 팔은, 가오가이거의 팔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팬들은 잘 아시죠. 양쪽 팔이 다릅니다. 양쪽 팔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박은 같지만 하박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건 선을 그은 게 아니라 그랬죠. 전부 다 분할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팔이 무겁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일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말씀드리죠, 가동손, 가동되는 손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관절식으로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무거워져요. 주먹이. 저도 이 손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언제 만들었냐면 퓨케바인 때 만들었죠. 박스의 손이 이것과 거의 동일한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려면 도면 자체는 종이 한 장으로 속이 비어있는 관절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속을 다 채워주지 않으면 한번 주먹을 줬다 피면 다 찌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손의 무게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속에 비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외형만 있고 속을 비워둔 디자인이면 가벼울 수 있지만, 속에도 다 분할이 되어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면이 바깥쪽 보이는 거는 한 면인데, 보이지 않는 면이 위, 아래, 좌우 네 면이 지금 안쪽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이 자체가 안쪽으로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이 무거워요. 그래서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을 아무리 단단하게 해도 얘는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먹은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가운데 그러면 최대한 비어서 하면 안 되냐? 예, 하면 되죠. 그런데 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단단하지 않으니까 움직이다가 다 찌그러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덩치에 제대로 하려면 메탈 빌드 같은 뭐 클러치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파츠 자체를 아예 굉장히 마찰력이 심한 그런 재질을 쓰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서 둘 다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발가락 손톱님이 만드신 거는 가동을 만드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팔 축 처진 채로 서 있어요. 그냥 촬영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되어 있긴 하죠. 근데 포즈를 정해서 고정을 하지 않는 한 가동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관절부도 솔직히 조금 작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당체가 스텔스 가오까지 하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얇은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사실 이 파트 2의 팔다리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구조적인 문제보다 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앞쪽에 이런 드릴 가오에서의 이런 부분 굉장히 디테일이 심하게 되어 있죠. 측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디테일 다 이게 이쪽 부분도 전부 다 분할이 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캐터필러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전부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디테일 심하게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어깨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보지 마시고 어깨 부분에 이게 이제 신칸센이잖아요. 신칸센의 손잡이 부분 디테일까지 여기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창틀이 색깔이 다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PDO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분할이 되어 있고 색이 다르다 싶은 건 다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게 조각조각 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이 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봤을 때 내가 이걸 축소를 해야겠다. 축소를 해야겠다 하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2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이 높은 70cm인데 디테일이 높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측면에 보이는 이 녀석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이 굉장히 많아요. 조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페이지만 봐도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스텔스 가오인데 높이가 70c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부분이 고민이 된다. 즉 스텔스 가오의 폭이 91cm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좌우 폭은 더 넓어요. 높이는 70cm가 맞습니다. 좌우 폭은 더 넓어요. 어쩔 수가 없는 크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디바이딩 드라이버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딩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는데 뭐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굳이 장착을 하지 않아도 이 녀석은 충분하죠. 애석하게도 발가락 손톱님이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든 도면에 있는 것을 다 만들지 못한 그런 가오가이거 그런 도면이라는 거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어쨌든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역시 스트레스 가오도 마찬가지로 분할이 다 일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라인도 이렇게 라인으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분할이 다 되어 있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 스텔스 가오도 숨겨져 있는 디테일이 이 속에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안쪽에 디테일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다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디바이딩 드라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액이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분할을 다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도면입니다. 제가 이제 가오가이가는 사실 후원을 많이 받은 많은 분들이 도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즈 감이 너무 크기도 하지만
거기에 맞지 않는 세심한 디테일이 좀 많았기 때문에 도전하기 쉽지가 않은 도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그렇긴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좀 욕심이 나는 도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한정 후원에 많이 제가 올려놓지 않고 있었지만, 이 가오가이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모형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 70cm라는 가장 큰 사이즈이고, 거기에다가 손가락까지 가동되는 종이 모형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기념비적인 모형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던 박스도 실제 원본의 크기는 70cm이기 때문에 큰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박스에 못지않게도 이 가오가이가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오가이거를 정말 좋아하시고, 그리고 내가 종이 모형의 좀 이해도 높고 종이 모형 많이 경험해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예.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가오가이거를 좋아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평점은, 이 가오가이거는 사실 추가적인 무장이 좀 독특하잖아요. 아까 디바이딩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괜찮다고 하지만, 아무리 골디언 해머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무장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아쉬움을 넘어서는 크기와 디테일을 생각하면 굳이 그런 무장이 필요한 모형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실물을 저도 몇 번 봤지만, 이 모형은 그냥 차렷 자색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임이 끝나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모형이거든요. 물론 EXS와 같은 거대한 녀석 앞에서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훌륭한 도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습니다. 헬 앤드 헤븐과 같은 이런 화려한 어떤 자세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형이 갖고 있는 크기와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했을 땐 이거 이상의 모형이 나오기도 힘들겠지만, 이것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도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도면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 가오가이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얼굴이 진짜, 이 가이가의 얼굴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에떼님의 좀 오래된 도면이긴 하지만 가오가이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도면은 현재 후원을 받고 있지 않지만 가끔 제가 한정 후원을 진행을 할 때 추가된 도면으로 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에브리바디스 페이퍼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한정 후원을 기다리시면 후원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알람도 누르시면 더 빨리 확인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응원 댓글,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 9시에 있는 트위치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